안녕하세요. 디즈니가 아닙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테슬라의 모델 3 FSD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델 3의 가격이 73,000달러라는 것을 본다라면 꽤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테슬라의 모델 3에서 정말로 운전이 능숙한 FSD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대사는 바로 이거죠.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요? 현재 FSD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성능은 계속해서 능숙해져 가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 차량의 FSD 측면을 본다라면 100%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 이상만 되더라도 운전석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택률을 높여 나갈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기술력을 점차 발전시키면서 로보택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현재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을 통틀어서 자율주행으로 점차 다가가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Y가 솔드 아웃 완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뜻이겠죠. 이 엄청난 모델 Y 판매량을 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 부분이 어닝 비트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닙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는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가격을 올렸는데 판매 대수가 중국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산 테슬라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도 중국산 테슬라 완벽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판매량의 99%가 무려 중국산 모델 Y라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은 역시나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중국 테슬라 모델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재 모델 Y의 판매량이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3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모델 3의 새 버전에 대한 수요와 주문이 꽤나 많이 들어온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현재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모델 3의 새 버전의 판매량이 받쳐줘야지 시장 예상치를 완벽하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모델 Y 판매량을 보시면요. 우선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11월 달까지 전체적인 판매 대수는 22만 9천 대입니다. 다만 4분기 때 모델 Y의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아마도 모델 3 새 버전의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모델 Y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모델 Y의 판매량이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되겠네요. 적어도 6만 대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12월 달에 3만 대 이상의 판매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고의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Y,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기차가 모델 Y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 제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모델 Y라는 뜻이겠죠. 현재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을 보시면 높을 때는 20%, 낮을 때는 7, 8%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형께서는 다른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전기차 점유율을 조금 더 받쳐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까지 합쳐버린다라면 높을 때는 15% 가까이 육박을 하고 낮을 때는 5%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의 대세는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국에서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비아디가 폭스바겐과 토요타를 제쳐버리고 판매 부분에서 1등을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차 부분에서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가 보이고요. 그 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에서 판매량을 올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순수 전기차 기업 8등의 테슬라가 보이는데요. 저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차량들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로 향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과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강력하죠. 테슬라의 모델 Y3를 빼면 다 내연기관차가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일론 머스크 형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조금 더 빠르게 전기차 전환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블랙 사이버 트럭 이거 배트맨 촬영할 때 쓰면 딱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까? 고담 시티에 정말로 어울리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져 보이는 픽업 트럭으로 보이는데요. 사이버 트럭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관심도와 인기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사이버 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본다라면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디자인 자체가 미래 그 자체입니다. 현재 X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이버 트럭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올랜도 로페즈 형께서도 사이버 트럭을 당당하게 주문하시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계시죠. 확실하게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블랙 사이버 트럭으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에서는 사이버 트럭 팔고 1년 이내에 팔면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트럭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차를 탄다라면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는 블랙 사이버 트럭이 될 것이고요. 확실하게 최근에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의 열기가 느껴지면서 폭스바겐 역시나 내년에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사이버 트럭만큼의 임팩트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X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 그록 AI 베타 버전이 배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일론 형께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댄 아이브스 형께서도 2024년 테크 불마켓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을 것이고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AI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편 북유럽에서는 어서 빨리 테슬라 노조를 만들라고 항의가 거세죠. 그렇지만 일론 형께서는 노조를 허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핫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미래는 점차 미래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FSD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더욱더 컴퓨터 같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고요.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이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테슬라 차량 영상이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Yeah, we've historically guided to talk about roughly 20% of production in the near term will be EDV. Over time, the way the 150,000 units of capacity is set up is will be set up as 85,000 for the R1 platform and 65,000 for the EDV platform. But in the very near future, call it over the next certainly over the next year, the mix will be more biased towards R1.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나게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정말로 속도감을 보여주는 것이 리비안의 CEO RJ 형이죠. 저가형 전기차인 R2 플랫폼을 무려 내년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지금 저가형 꿈도 못 꾸는데 리비안은 이미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으로 보고 있고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 테슬라의 모델 Y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내년에 총 마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RJ 형께서도 매출 총이익을 흑자로 내년에 전환시킬 것이라고 확실하게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고로 RJ 형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들과 가이던스를 지켜내고 있고 시장을 초과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리비안 매도 포지션을 잡은 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4분기 판매 대수 예측치를 볼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박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11월 달에 리비안 판매 예상치는 4,717대이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4,624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픽업 트럭 시장이 점차 핫해지고 검색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5,000대까지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숫자는 아론 플랫폼의 판매량입니다. 12월 달 예측치가 14,300대 정도로 되는데 딜리버리 밴 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나올지 예측치가 전혀 없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본다라면 매출이 1.34 빌리언이 나왔고요. 판매 대수는 15,500대가 나왔죠. 그렇다면 한 대 평균 가격이 86,000달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바라보는 리비안의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비안이 시장 예상치를 넘겨버릴 수가 있냐 없냐가 될 것인데요. 1.27 빌리언에 86,000달러를 나눠버리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리비안의 판매 대수를 14,750대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론 플랫폼이 14,300대, EDV가 500대 가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RJ 형께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전체 생산의 20%를 EDV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대도 충분히 가능해져 보이는데요. 사실 딜리버리 밴에 대한 예측치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만 판매 대수만 잘 나온다라면 또 다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을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이던스를 올려버렸죠. 생산 52,000대에서 54,000대까지 올렸는데요.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9,000대를 생산했고 목표는 54,000대죠. 그렇다면 4분기 때 14,300대만 생산한다라면 목표치는 올해 달성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올려버린 상향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리비안의 4분기 생산 대수 같은 경우에는 15,000대에서 16,000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00에서 15,000대 여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수는 딜리버리 밴인데요. 밴 숫자만 잘 나온다라면 16,000대를 돌파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를 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계속해서 초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리비안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 이유가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죠. 생산과 딜리버리 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EPS의 손실 역시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비트를 보여주는 것이 리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CEO에 대한 신뢰성이 투자자 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성장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리비안이고요.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실이 얼마 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3만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억이 넘게 손실이 났는데 이제는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는 손실이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 숫자가 플러스로 되는 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을 거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핸드폰과 전기차를 연결시키는 커넥티드까지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RJ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리비안에 큰 돈을 베팅하고 있는 큰손 형들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고 두 번째 글로벌 오릭스 그룹은 사우디 자금입니다. 세 번째 티로 프라이스, 네 번째 뱅가드, 블랙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점은 역시나 아마존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리비안의 펀더멘탈을 본다라면 물론 전기차 판매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트렌드는 AI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요. 아마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건 역시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CEO의 열정이 언제나 느껴지면서 능력 역시
역시나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는데요.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주목할 기업은 리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